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 글씨는 맥자가 되겠는데요. 보리 또는 밀도 포함을 합니다. 보리를 뜻하는 맥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로, 그 다음에 열십자처럼 좀 짧게 세로로,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두 개를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여덟 팔자처럼 사람인자를 하나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게 저녁이란 뜻의 석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보리를 뜻하는 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서 총 11획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항상 함께 써주세요. 지금 이게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따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맞춰서 써주세요. 순서를 맞춰서 써버릇해야만 글씨를 제대로 배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점은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지만 바깥에까지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이제 맥자가 들어가는 한글 단어,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반, 그러면 보리밥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꽁보리밥이라고 해서 이 앞에 꽁자가 들어가면 순수하게 보리로만 만들어진 밥이에요. 그러나 이제 통상 현대 음식에서 맥반하면 쌀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보리가 일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를 다 끝내고 이제 추수를 하는, 거두어들이는, 물론 밀을 포함하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보리를 거둘 때의 그 절기, 이제 밀이나 그 서남아시아, 이제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은 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밀을 거두는 추수절이 대단히 컸죠. 그 행사가. 그 다음에 이제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발화시켜서 만드는 술을 얘기하는 거고, 생맥주는 정제되지 않은 맥주죠. 쑥맥, 이건 쑥맥이라고 안 읽고 쑥맥 이렇게 읽죠. 쑥맥은 콩하고 보리, 앞에가 이게 그 콩을 나타내는 말이죠. 콩 중에서 파란 조그만 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멍청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소맥은 우리가 밀가루라고 하는 거, 그 밀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 우리가 그냥 밀하면 소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맥분하면 밀을 가루로 낸 거, 이 분자가 가루라는 뜻이니까 가루로 낸 거니까 밀가루가 되는 거죠. 대맥, 이게 보리죠. 이게 대맥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메가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만 두 개가 이루어져서 된 이가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가 포도당, 그리고 젖당, 그리고 이제 과당,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포도당 두 개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메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학에서 메가당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자는 이게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칫 이게 칠벌 이렇게 이제 하면 히트라는 의미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침범하다, 침략하다 라는 의미의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어그레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게 사람인자라고 그랬죠. 사람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긋고 그 다음에 호를 그 다음에 여기에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서 호로 긋고 맨 마지막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이상하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쓰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 하나, 둘, 이게 필기체로 쓸 때는 이걸 약간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올려서 써도 상관없다.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벌자가 되겠는데요. 치다 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침략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트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무력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을 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벌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내란이라든지 또는 적이 우리나라의 영내에 들어온 경우 이들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토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북벌 계획은 청나라죠. 여기 칭이 이게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청나라를 칠 계획을 조선 중말기 효종 때 세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벌초라고 하는 것은 통상 추석 한 2주 정도 전, 2, 3주 정도 전에 묘소에 있는 잔디를 싹 깎아버리는 것을 벌초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벌초는 이제 잡풀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금초. 벌초라는 말보다 조금 더 고급 말로 금초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살벌하다. 이거는 분위기가 거의 그 살인을 할 정도의 아주 삭막한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벌채라고 하는 것은 깡그리 베어버리는 것을 벌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채는 나무 및 풀을, 잡초를 깡그리 베이거나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벌목은 원칙적으로 나무만 제거하는 거죠.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서 있으면 충분히 비대해지질 못하죠. 그러니까 힘이 없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이제 빽빽하게 심었다가 어느 정도 크면 중간중간 베내죠. 그걸 이제 간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삭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벌이라는 말은 아주 밀어붙이듯 벌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달구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이제 대구를 치죠. 그 규모를 대구의 옛날 말입니다. 서라벌은
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들었던 신라의 옛날 이름이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한자는 석자가 되겠습니다. 돌멩이를 뜻하는 석자가 되겠습니다. 횡으로 긋고 삐쳐서 호를 내려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구자라고 그랬죠. 입구자를 이렇게 써주면 돌이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획이 되겠습니다. 예, 석자, 이게 돌멩이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은 이 크기를 전혀 가리지 않아요.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다 석입니다. 그래서 바위도 암석 해서, 물론 암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큰 돌, 아주 작은 돌, 그러니까 영어에선 페브에 해당되는 그 작은 돌도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되기 전까지는 다 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공 하면 돌을 다듬는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사리, 그러니까 그걸 진신사리라고 하죠. 진신사리를 모신 석탑이 있는 불당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석가모니가 와 계시니까. 요 탑하고 비슷한 게 부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의 사리가 아니고 아주 그 유능한 고승 스님의 사리를 모신 걸 부도라고 얘기를 하고, 탑은 보통 3층 이상으로 세우죠. 부도는 단층으로 세웁니다. 석조 건물이라 하면 돌로 만든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요 조라고 하는 것이 그림 그리듯이 평면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것을 뜻하는 거죠. 석상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이 뭐 동물상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상일 수도 있죠. 석류라고 하는 것은 서남아시아,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3대 과일 중에 하나죠. 폼그레네이트라고 하는 석류. 성문 방조제라고 할 때 이 방조제는 이게 파도를 뜻하는 거죠. 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뚝을 쌓은 것을 방조제라고 하죠. 당진에 있는 방조제를 얘기하는 거고, 석봉은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서예가 중의 하나예요. 통상 우리가 그 한문에 입문할 때 천자문을 배우는데 한국에서는 석봉천자문이 가장 유명합니다. 석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된 산이란 뜻이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석산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석산은, 지금은 이게 이제 필요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궤도, 즉 열차 레일 옆에 그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작은 돌들을 깔았는데, 그 돌이 아무 돌이나 되는 게 아니고 진동 흡수를 잘하는 돌을 깔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방송하고 있는 안양이라든지 또는 과천에서 그 서울로 넘어가는 진입로에 그 남태령이라고 있죠. 그 남태령 부대 그 옆에 쪽에도 석산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아주 유명한 석산이죠. 석청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주식으로 삼았던 게 석청이죠. 여기서 석은 물론 바위 틈바구니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꿀을 만들었다는 뜻도 되지만 음, 와이어드 하니 즉 그 사람이 키우지 않는 벌들의 벌들이 이 야외에서 만든 꿀도 석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석묘라고 하는 것은 돌을 세워서 장지 즉 묘실로 만든 거를 지석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도 지석묘가 많죠. 지석묘는 특히 구석기 시대의 그 유적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만큼 오래된 거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이제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 10개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그러니까 한글 문장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남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 중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글 조성 원리를 배우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